안녕하세요. 오스카입니다. 자, 이번 칼럼은 문법, 자동사 대 타동사입니다. 자, 위에는 저의 자기소개고, 자, 이거는 읽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칼럼의 목차인데요. 자, 첫 번째, 타동사에 관해 먼저 설명할 거고, 그 다음 자동사, 그리고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갖는 동사, 그리고 외워두면 좋은 자동사와 타동사 세트, 마지막으로 마무리에 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실 자동사, 타동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전히 야, 너 자동사는 뭐야? 타동사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건 이거고요. 이건 이거고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드물어요. 자, 수능에서는 많이 안 낸 지는 오래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신에서는 선생님들이 단골로 출제를 하는 편이죠. 자, 타동사에 관해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타동사를 먼저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한데, 자, 여기 보시면은 like의 뜻이 뭘까요? 자, like 하면 다 이제 그거 좋아하다 아닌가요? 라고 자신 있게 답을 하겠지만 정확히 얘기하면은 자, 뭐뭐를 좋아하다예요. 자, 헷갈리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문장을 보고서 답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I like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문장의 뜻이 뭘까요? 자, 이 문장은 그리고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일까요? 자, I like. 아까 제가 like는 뭐뭐를 좋아하다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I like만 되면은 나는 뭐뭐를 좋아하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나는 뭐뭐를 좋아하다. 자, 이 문장이 올바른 문장일까요? 틀렸죠. 자, 나는 를 좋아하다. 자, 한국말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감이 좀 오시나요? 타동사는 기본적으로 뭐뭐를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뭐를 이라는 자리에 그 뭐뭐를 자리를 채워줄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면 이 문장처럼 어색한 문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ove 뭐뭐를 사랑하다, hate 뭐뭐를 싫어하다, raise 뭐뭐를 올리다, lay 뭐뭐를 눕히다 이런 타동사들 다음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면은 나는 를 사랑한다, 나는 를 싫어한다, 나는 를 올린다, 나는 를 눕힌다처럼 틀린 문장이 돼버리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모든 타동사가 그러면 다 뭐뭐를 뭐뭐 하다인가? 그건 아니에요. 자, 목적어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타동사라면은 그게 반드시 뭐뭐를 은 아닌 거죠. 그래서 뭐뭐에 혹은 뭐뭐에 대하여 뭐뭐하다 이런 의미의 타동사들도 되게 많아요. 자, 결국 항상 뭐뭐를만 온다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discuss 하면은 뭐뭐를 논의하다라기보단 뭐뭐에 대하여 논의하다예요. 결국에는 뭐뭐에 대하여 앞에 명사가 와줘야 되는 구조이긴 하죠. 하지만 뭐뭐를은 아닌 거예요. 반대로 또 approach 하면 자, 뭐뭐를 접근하다라기보다는 뭐뭐에 접근하다죠. 자, 역시나 뭐뭐르는 아니지만 목적어가 반드시 와줘야 하는 빈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We discussed about the problem. We discussed the problem. 자, 위 문장을 각각 해석해 볼게요. 자, 그리고 어떤 문장이 올바를지 한번 말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We discuss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에 대해 논의했다. 자, 뭐뭐에 대해. 자, 뭐뭐에 대해 앞에 있는 빈칸에 목적어가 오지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문장. 자, 틀린 문장이죠. 목적어가 오지 않았으니까요. 두 번째. 자, we discussed about the problem. 이러면은 자, 이번에는 오히려 discuss 자체가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또 뭐뭐에 대해라는 about이 또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거죠. 이건 맞는 문장일까요? 아니겠죠. 자, 세 번째. We discussed the problem. 이건 어떨까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자, discuss 자체가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죠. 자, 그 뭐뭐의 부분에 the problem이라는 목적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올바른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자, approach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the soldier approached. 자, 두 번째, the soldier approached to the target. 자, 세 번째, the soldier approached the target. 자, 위 문장들을 각각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어떤 문장이 올바른지도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로, 자, A. 자, the soldier approached 하면은, 자, 그 병사는 땡땡에 접근했다. 자, 땡땡 자리를 목적어 와서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왜? approach 자체가 땡땡에 접근하다.
자리인데 그 땡땡 자리를 뭔가 채워줘야 되는데 아직 비워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올바른 문장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 두 번째, the soldier approached to the target.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approach 자체가 뭐뭐에 접근하다인데 뭐뭐에라는 거를 또 to, 자, to도 뭐뭐에잖아요. 근데 이 to가 중복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석을 그대로 하면은 그 병사는 목표물에 접근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자, approach 자체가 뭐뭐에라는 뜻이 있고 거기에 목적어만 쏘고 와주면 되는데 뭐뭐에를 굳이 또 가져오면은 그때부터는 오류가 생기는 거죠. 세 번째, the soldier approached the target.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 그 병사는 목표물에 접근했다. approach 자체가 뭐뭐에 접근하다인데 그 뭐뭐 자리에 the target이 바로 와준 거죠. 자, 이처럼 자, 타동사는 뭐뭐에 혹은 뭐뭐에 대하여 혹은 뭐뭐를 뭐뭐하다. 이런 뜻인데 이제 이 빈칸을 목적어가 와서 채워줘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런데 참고로 approach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가져요. 하지만 접근하다라는 뜻은 타동사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접근하다의 의미는 뭐뭐에 접근하다로만 쓰인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자동사.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타동사랑 반대로 이해를 하면 편해요. 타동사의 기본적인 뜻이 뭐뭐를 뭐뭐하다였다면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뭐뭐하다예요.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live 살다. exist 존재하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I live, I exist. 자, 이런 문장들이 있다면은 자, 각각 해석해 본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해석을 해 본다면은 나는 산다. 나는 존재한다. 자, 올바를까요? 올바른 문장이죠. 자동사는 단순히 뭐뭐 하다의 뜻을 갖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고 문장을 끝냅니다. 왜?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뭐뭐를 뭐뭐 하다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동사의 뜻이. 그런데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뭐 하다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를 뭐뭐에 대하여처럼 비어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I live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산다. I exist 나는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오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동사 뒤에 바로 목적어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타동사는 목적어가 바로 와야 문장이 됐었죠. 뭐뭐를 자리를 채워줬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자동사 뒤에 바로 목적어가 온다면 어떨까요? 자, 볼게요. I live the city. I exist the world. 자, 이 문장들을 각각 해석해 보면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 문장들은 올바를까요? 자, I live the city 하면은 나는 그 도시 산다. 나는 산다에 그 도시가 온 거예요. 나는 산다 그 도시. 맞나요? 아니죠. 나는 산다 그 도시에 이렇게 에가 와줘야 되잖아요. 맞죠? 두 번째, I exist the world. 나는 존재한다 세상. 맞는 걸까요? 틀렸죠. 자, 나는 세상에 존재하다가 맞는 문장이겠죠. 자, 이처럼 자동사는 타동사와 달리 뭐뭐를 뭐뭐에 대해 뭐뭐에 같이 목적어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려면은 전치사가 먼저 와줘야 돼요. 뭐뭐에 대해 뭐뭐를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목적어가 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전치사가 와서. 세 번째 한번 봐볼게요. 자, 이제는 I live in the city. I exist in the world. 자, 이렇게 문장이 왔어요. 자, 이거는 해석해보고 올바른지 판단을 해볼게요. 자, 나는 그 도시에 산다. 자, I live in the city. 나는 산다. I live, 나는 산다. in 하면 뭐뭐에죠. The city 하면은 그 도시예요. 자, 나는 그 도시에 산다. 맞겠죠? 자, 전치사 in, 뭐뭐에가 자동사 뒤에 와서 판을 깔아줬어요. 거기에 이제 목적어가 오는 거예요. 목적어가 오려면 이처럼 자동사 뒤에서는 전치사가 와서 판을 깔아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I exist in the world. 자, 나는 존재한다. 자, 그런 다음에 어디에? 이 세상에. 자, 이렇게 in이라는 게 와서 the world가 올 자리를 깔아줬어요. 이처럼 뭐뭐에 전치사 in이 와줘서 자, 목적어가 와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타동사는 뭐뭐를 뭐뭐하다예요. 기본적으로. 반면 자동사는 그냥 뭐뭐하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안 오면 안 돼요. 바로 반드시 와줘야 돼요. 반면에 자동사는 목적어가 올 자리가 없었죠. 그래서 목적어가 오고 싶다면은 전치사를 붙여서 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3번.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갖는 동사를 봐볼게요. 자, 뭐냐면은 보통의 동사들이 하나의 동사가 하나의 뜻만 갖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하나의 동사가 여러 뜻을 갖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경우에는 또 자동사의 뜻과 타동사의 뜻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increase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로는 증가하다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타동사로는 뭐뭐를 증가시키다예요. 자, 그래서 A 보면은 the sales dramatically increased. 자, B the promotion increased the sales. 자, 이렇게 두 문장이 왔어요. 자, 해석을 해보고 자, 이 문장들의 동사가 각각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한번 봐볼게요. 자, the sales 하면 판매량이에요. dramatically 하면은 급격히. 자,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뭐를 증가시켰다 할까요? 아니죠. 이 자체로 끝났으니까 증가하다예요. 그래서 증가하다의 의미로 쓰인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왜? 뒤에 목적어가 오질 않았잖아요. 자, 이건 자체로 그냥 뭐뭐가 증가하다 하고 끝난 자동사 문장이에요. 반면에 자, the promotion increased the sales 하면은 그 홍보는 판매량을 증가시켰다. 자, 이거는 이제 증가시키다의 의미고, 자, 뭐뭐를 자리에 지금 the sales가 와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The promotion은 increased 하면 여기까지만 오면은 여기까지만 오고 끝났다. 그러면은 그 홍보는 자, the promotion increased 하면은 그 홍보는 뭐뭐를 증가시켰다고 문장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뭘 증가시켰는데 그게 이제 목적어가 오는 거죠. The promotion increased the sales 하면은 뭐 sales를 증가시켰다. 이렇게 문장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또 한번 봐볼게요. drop 하면은 자, 이제 뭐 drop 하면은 자동사로는 떨어지다. 타동사로는 뭐뭐를 떨어뜨리다. 자, 그래서 the man drops from the ladder. 자, 두 번째, the man dropped the gun. 자, 이렇게 두 문장이 있어요. 자, 각각 해석해보고 또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알아볼게요. A. 자, the man drops from the ladder 하면은 이거는 자, 그 남자는 사다리에서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떨어지다라는 drop의 의미로 쓰인 거고 이거는 차동사로 쓰인 거죠. 왜? 자, 목적어가 바로 오지 않았잖아요. 자, 만약에 이 drop이라는 게 뭐뭐에서 떨어지다라는 문장이었다면은 the man dropped the ladder였겠죠. 뭐뭐에서라는 from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떨어지다였기 때문에 자동사로 그렇기 때문에 from과 함께 the ladder가 와준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두 번째, the man dropped the gun. 자, 이제 이 drop the gun 같은 경우에는 자, 총을 떨어뜨리다라는 타동사로 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the man dropped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은 남자는 뭐뭐를 떨어뜨렸다 하고 문장이 끝나버리는 거죠. 만약에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면요. 그러면은 이제 자, 비어 있는 거죠. 목적어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the gun이 와줘서 the gun을 drop 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동사가 어떨 때는 자동사로도 쓰이고 어떨 때는 타동사로도 쓰인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은 이게 자동사로 쓰였는지 타동사로 쓰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뒤에 목적어가 바로 오는지 혹은 목적어가 없이 끝났는지 혹은 전치사가 오고 목적어가 왔는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본능적으로는 의미를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게 뭐를 증가시키다인지 혹은 그냥 자체로 증가했다인지 이런 거를 판단하면서요. 자, 마지막으로 자, 외워두면 좋은 자동사와 타동사 세트입니다. 자, 봐볼게요. 뭐 lie와 lay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자, lie와 lay 아직도 이제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은데 자, 눕다는 자, 이제 딱 봤을 때 느낌이 와요. 눕다 하면 자동사죠. 뭐뭐를 눕다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눕다. 그냥 누가 눕다. 자동사예요. 반면에 눕히다는 뭘까요? 뭐뭐를 눕히다겠죠. 눕힐 대상이 있으니까요. 뭐뭐를 눕히다는 타동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눕다라는 자동사는 lie라는 뜻이고 이게 과거형으로는 lay, 과거 분사로는 lay이라는 뜻입니다. 자, 반면에 타동사 뭐뭐를 눕히다는 lay, laid, laid가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예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they lay on the bed 하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해석이 자, 만약에 they lay만 왔어요. 그러면 그들은 누웠다예요. 이 자체로 문장이 말이 돼요. 하지만 they lay the bed 하면 말이 될까요? 자, 요 on이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They lay the bed 하면은 말이 안 돼요. 왜? 그들은 눕다 침대 하고 끝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침대에라는 애가 와줘야 되기 때문에 on이 와준 거예요. 왜? lay 자체가 그냥 눕다거든요. 뭐뭐에 눕다가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자, 타동사
보면은 뭐뭐를 눕히다죠. She laid his son on the bed 하면은 그녀는 그녀의 son을 lay 했다. 즉 눕혔다는 뜻이에요. on the bed. 자, 침대에. 이해되시죠? 자, 왜? 얘는 뭐뭐를 눕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어가 바로 와줘야 돼요. 뭐뭐를 자리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금 his son이라는 목적어가 와서 채워준 거예요. 여기만 she laid his son 이것만 봤을 때, 자 그녀는 그녀의 she laid her son이죠. 이거 죄송합니다. she laid her son 그녀는 그녀의 아들을 눕혔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 자, 또 한번 봐볼게요. 자, sit과 seat 이것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자, sit 같은 경우에는 앉다라는 뜻이에요. 앉다. 어디에 앉다 아니고 그냥 앉다. 그럼 자동사죠. 자, 반면에 seat은 뭐냐면은 뭐뭐를 앉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it은 주로 이제 뭐 yourself 이거랑 많이 나와요. 그래서 sit yourself 하면은 스스로를 앉혀주세요. 즉 앉으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자 예문 한번 봐볼게요. Jason sat down on the chair 하면은 제이슨은 sit down 앉았다. 어디에? on the chair. 체어에 앉았다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Jason sit down 해도 말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Jason sit down 하면은 제이슨은 앉았다. 근데 여기에 바로 다음에 the chair가 그냥 나오면 안 되죠. on the chair가 나와야 의자 위에니까요. 자, 반면에 자, 이 타동사 sit은 특히나 수동태로 많이 쓰여요. 자, 이제 뭐 행사 같은 데 가면은 ladies and gentlemen, please be seated 하면은 자리에 앉아 주세요. 앉히다가 수동태가 되면은 앉혀지다, 즉 앉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e seated 하면은 타동사가 수동태가 된 다음에 앉게 되다, 뭐 앉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앉다라는 표현을 쓸 때 자, sit은 sit down으로 앉다가 되고 자, be seated 하면 역시나 앉다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동사, 타동사 두 개는 다르기 때문에 뭐 seat가 바로 뭐 please sit down 이런 식으로 절대 못 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글을 정리해 보면은 자,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어떤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매번 이 단어 외울 때 이건 자동사, 이건 타동사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함정도 되게 많은데요. 보통 뭐뭐를 붙여보면은 대충 느낌이 와요. 이게 뭐뭐를 뭐뭐하다 했을 때 말이 되는 경우에는 타동사일 경우가 많아요. 자, 한번 볼게요. 뭐뭐를 붙여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뭐 기르다, 뭐뭐를 기르다 말이 되죠. 좋아하다, 뭐뭐를 좋아하다 말이 되죠. 때리다, 뭐뭐를 때리다. 차다, 뭐뭐를 차다. 버리다, 뭐뭐를 버리다. 자, 다 앞에 뭐뭐를 붙였을 때 말이 좀 돼요. 그러면은 타동사일 확률이 높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보기엔 한 70%의 확률로 맞아요. 반면에 살다, 뭐뭐를 살다. 존재하다, 뭐뭐를 존재하다. 달리다, 뭐뭐를 달리다. 날다, 뭐뭐를 날다. 뭐뭐를 자다. 다 말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럴 때에는 자동사일 확률이 높아요. 자, 70%의 확률을 했죠.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따로 외워줘야 돼요. 우리가 마치 뭐 ed를 붙여서 과거가 되는 동사들은 편한데 예외적으로 불규칙한 동사들은 따로 외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뭐를 붙였을 때 타동사거나 뭐뭐를 붙여서 말이 안 되는 경우는 자동사인데 예외인 경우는 또 따로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동시에 자동사와 타동사를 갖는 동사들도 많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increase, decrease, 뭐 drop 이런 것들이요. 자, 세 번째로 예외적인 케이스들 방금 말씀드린 건데 뭐 approach 하면은 뭐뭐를 접근하다보다는 뭐뭐에 접근하다가 더 맞는데 뭐뭐를 접근하다 이상하지만 결국엔 타동사였잖아요. 자, discuss 하면은 뭐뭐를 논의하다보다는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인데 역시나 타동사였죠. 자, 이런 경우들을 좀 외워줘야 되는데 특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많은 학생들이. 자, 볼게요. marry 하면은 왠지 그냥 뭐뭐를 결혼하다보다는 그냥 결혼하다니까 marry with가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자, marry 자체가 뭐뭐와 결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I married, 나 결혼했어 라고 말하면 틀리는 거죠. 왜? I married 하면 나는 와 결혼했어라는 뜻이거든요. attend 뭐뭐에 참석하다. 뭐뭐를 참석하다 이상하지만 자체가 뭐뭐에란 뜻이에요. 자, reach 뭐뭐에 도착하다. resemble 뭐뭐와 닮다. 자,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뭐뭐와 뭐뭐에 뭐뭐와 이런 것들이 있고 목적어가 바로 와줄 빈칸이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예문을 보면은 자, 이런 타동사 뒤에는 전치사가 없이 바로 목적어가 와요. 한번 봐볼게요. He married. 자, he married with a rich woman 이게 아니에요. He married a rich woman. 그는
자, 부유한 여자와 결혼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they will attend the conference. 자, attend at the conference 아니에요. 자, 왜? attend 자체가 뭐뭐에 참석하다기 때문에 뭐뭐의 자리에 그냥 the conference만 와주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봐볼게요. She finally reached the destination. 자, reach 자체가 뭐뭐에 도착하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뭐의 자리에 자, 목적어인 the destination만 와준 거예요. 그녀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래서 역시나 she finally reached at the destination 하면 틀린 문장이에요. reach 자체가 뭐뭐에 도착하다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많이 헷갈려요. 자, 네 번째. Jason resembles his father. 이러면은 resemble 자체가 뭐뭐와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와 자리에 his father가 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뭐 Jason resembles resemble이 뭐 닮다라는 뜻은 알겠는데 with가 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답을 고르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Jason resembles with his father 이게 아니라 Jason resembles his father. 하지만 resemble 자체가 뭐뭐와 닮았다기 때문에 그의 father, his father 이게 뭐뭐와 자리에 와준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외적인 타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자동사도 좀 뭐뭐를 붙였을 때 좀 자연스러운데 알고 보니까 자동사여서 전치사가 와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wait 같은 경우 뭐뭐를 기다리다 타동사 같다네요. 하지만 사실 자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I wait 하면 그냥 I wait 말 돼요. 그런데 누구를 뭐를 기다려 I wait you 하면은 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기다리다 너.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wait을 이제 받아주는 게 for예요. for. wait과 for는 거의 한 세트예요. 그래서 뭐뭐를 기다리다라고 쓰려면은 자, wait이 자동사기 때문에 뭐뭐를의 역할을 해주는 for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예문을? I will wait 하면 나는 기다릴 것이다. I will wait you. 나는 너 기다릴 것이다. 말이 안 되죠. I will wait for you 하면은 나는 너를 기다릴 것이다. 이제서야 뭐뭐를 이라는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 자리에 이제 you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니 그러면 기다리다에 wait 뭐 of you, wait on you, wait in you 이렇게 뭐 그냥 마음대로 뭐뭐를 이렇게 비슷한 걸 쓸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아, wait는 for과 한 세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wait는 for과 함께 외워줘야 되고 뭐 think 같은 경우에는 think about, think of 이런 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또 think랑은 about, of 이런 거를 세트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자동사에는 그거에 딱 맞는 전치사 세트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사와 타동사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타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반드시 나와요. 자, 왜? 타동사 자체가 뭐뭐를 뭐뭐 하다가 기본이고 혹은 뭐 뭐뭐에 대해 뭐뭐 하다, 뭐뭐에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빈칸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빈칸을 그냥 놔두면은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 빈칸을 목적어가 나와서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 그냥 자동사 자체로 문장이 끝날 수가 있어요. 자, 주어는 동사하다. 이렇게 자동사로 문장이 끝나거나 혹은 이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싶다면 그때 혼자 오지 못하고 자, 전치사가 반드시 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치사 뭐뭐에서 뭐뭐에 대해 뭐뭐와 함께 뭐뭐를 이런 것들이 와줘서 전치사가 같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특히나 이런 자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와주는 구조가 이제 나중에 관계대명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구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자동사와 타동사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은 다음 칼럼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스카였습니다.